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첨단 기술에 의존할수록 해킹의 위험에는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목적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죠. 그들은 교묘하게 잡히지 않은 채 항상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커들이 대부분 이런 인생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는 세상의 이름이 알려진 진정한 천재 해커도 있습니다. 케빈 폴스는 다크 단테라는 이름의 퇴직한 명예 해커였습니다. 위험하고 수수께끼 같은 크래커로 전화외선을 조작하는 데 정통했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라디오 방송국 키스 FM의 전화외선을 해킹한 사건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일화 중 하나입니다. 이 해킹으로 폴스는 라디오의 경품인 포르쉐를 차지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쓰기 시작하는데요. 온라인에서 금지된 콘텐츠를 찾고 있던 마이스페이스 사용자를 추적하여 색출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폴스는 목표를 바꿔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FBI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전화 도청에 관한 기밀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미국 권력자들이 반길 리가 없었고 그는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이 유명한 해커는 평범한 시민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위어드 뉴스 잡지의 편집국장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 해커로서의 공적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드리안 라모는 집 없는 해커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카페나 도서관, 호스텔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신의 해커 사업의 대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아드리안 라모는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크래킹한 행위로 인해 2004년에 유죄 선고를 받고 6개월간의 연금과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유명한 출판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아드리안 라모의 해킹 피해를 본 기업 중에는 야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권위 있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종종 그런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서 해킹한 뒤 기업에 그 사실을 전해주기도 했답니다. 어디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훌륭한 행위를 위한 보다 합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런 식으로는 명예를 얻기가 힘들었을 것 같죠? 현재 라모는 강의를 하거나 기사를 쓰며 인터넷 안전성에 대한 상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 제임스의 운명은 앞에서 언급된 인물들만큼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밀 정보의 해킹으로 금고형이 선고된 사상 최초의 미성년자 해커였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조나단 제임스는 자잘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미국 국방부 관할 국방위협 감소국의 심장부에 침입했죠. 또한 1999년에는 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큰 스캔들로 발전했는데요. 나사는 피해액을 170만 달러로 추산하였지만 해커는 프로그램 코드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기가 끝나자 그는 법률에 순응하는 시민으로 돌아왔지만 2007년 TJX라는 회사의 해킹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또다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도난당한 데이터는 고객의 신용카드와 관계된 사건이었죠. 조나단 제임스는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24살 때 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적인 설에 불과하고 이 거슬리는 해커가 정부기관에 의해 지워졌다라는 소문도 함께 나돌고 있습니다. 코디 크리스틴거는 룰즈색이라는 해커 집단의 일원으로 2011년 소니를 크래킹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크리스틴거는 7,70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였고 그의 공격으로 인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시스템은 24일 동안 영업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룰즈색은 종종 아무런 동기가 없는 그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해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인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룰즈색에게 공격당한 기업 중에는 소니, 닌텐도 등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멤버 중에 자신의 능력을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참 다행인 일입니다. 코디 크리스틴거는 1년간의 금고형을 마쳤지만 또 다른 동료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빈 미트닉은 오랫동안 교묘한 해킹 행위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커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의 경력의 정점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의 특기는 전화외선에 침입하는 것, 누범과 반복되는 교도소 출입, 컴퓨터 의존증으로 인한 강제 요양, 전화와 컴퓨터 접근 금지라는 다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1990년 미트닉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로 옮겨졌을 때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호관찰관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차단되었고 재판관의 계좌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법원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해커에 대한 정보가 모두 소멸됐습니다. 다시 미트닉을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모무라 츠토무가 그의 체포에 큰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뛰어난 컴퓨터 안전관리 전문가였지만 미트닉은 그의 컴퓨터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출신의 전문가는 이를 용서할 수 없었죠. 형기가 끝난 뒤 미트닉은 법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더 이상 해킹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하여 컴퓨터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리 맥키논. 약 15년간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열심히 그를 넘겨받고자 하고 있는데 영국은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게리 맥키논은 나사나 미국 방위성과 관련한 여러 행정부처의 수백 개의 컴퓨터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펜타곤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너희들의 보안은 끝장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는 하루 동안 워싱턴의 관부 사령부에 있는 2,0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차단하고 탄약 공급을 정지시켰습니다. 미국 측 정보원에 따르면 중요한 파일까지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의 행위는 역사상에서 가장 중대한 군사 컴퓨터 크래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관심은 오로지 UFO에 관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 간섭을 부인했습니다. 영국에서 컴퓨터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미국 당국이 소송에 승리하면 맥키논은 최고 70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 보안 시스템이 항상 향상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컴퓨터 천재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잠금 장치가 잠긴 채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열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키는 쪽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